수천일 동안 당신이 정성껏 모은 파이코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종이 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 1.1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누른 그 수많은 번개 버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공개된 IRRA 토큰 런치패드는 단순히 새로운 코인을 나눠주는 잔치가 아닙니다. 1,50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과연 진짜 자본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냉혹한 첫 번째 시험지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채굴했던 파이코인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이었다면 이번 런치패드는 그 약속을 담보로 치르는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인 셈입니다. 테스트넷이라는 안전한 환경이지만 여기서 적용된 규칙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1.17개의 테스트 파일을 내놓아야 비로소 한 개의 IRRA 토큰을 손에 줄 수 있다는 명확한 교환 비율이 제시되었습니다. 수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파이의 가치가 드디어 차가운 숫자로 치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커뮤니티는 이미 본인의 성적표를 인증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이 숫자의 이면은 결코 달콤한 초콜릿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화려한 배분 방식 뒤에는 우리 모두를 당혹게 할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 시험지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파이코인을 가졌어도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고 누군가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겁니다. 코어팀은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를 시험대에 올린 걸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파이오니어가 환호하는 동안 상위 1%의 고수들은 조용히 지갑을 닫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수익률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잔인한 차등 분배의 원칙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마냥 웃고 계실 수만은 없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받은 그 토큰이 남들보다 비싸게 산 바가지인지 아니면 거저 얻은 행운인지 그 비밀스러운 계산법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성적표를 받아든 여러분, 혹시 내 옆 사람과 내 토큰의 단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똑같은 시간을 기다려 똑같은 코인을 맡겼는데 누군가는 헐값에 사고 누군가는 비싸게 샀습니다. 이 불공평해 보이는 게임의 핵심은 바로 참여 점수라는 이름의 잔인한 가점 제도입니다. 이번 IRRA 배분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단순히 지갑에 코인을 쌓아두기만 했던 침묵하는 다수에게 파이코어 팀은 아주 차가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줄 파이는 단 한 조각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맛집 줄을 서기만 하면 음식을 줬다면 이제는 주인장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가게 홍보까지 도와준 단골에게만 8% 할인된 가격으로 곱빼기를 주겠다는 식입니다. 참여 점수에 따라 할인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수익을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인만 맡긴 사람은 비싼 정가를 다 지불해야 했죠. 수익의 출발선 자체가 이미 뒤틀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파이 생태계가 철저하게 활동 중심의 계급 사회로 재편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이죠. 결국 코어팀은 우리에게 단순한 채굴, 그 이상의 충성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앱을 사용하고 생태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만이 자본의 이득을 독점하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남들보다 낮은 가치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이 피곤한 규칙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런 복잡한 규칙을 1,50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순순히 따라와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테스트 과정에서 드러난 참여율 지표는 코어팀의 이런 야심찬 설계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인 줄 알았던 이 현장에 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지, 그 처참한 참여율 뒤에 숨은 파이오니어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질지도 모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주겠다는 설계, 이론은 참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죠. 이번 IRRA 런치패드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참여율입니다. 전 세계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KYC를 통과하며 진짜 파이오니어임을 증명했지만 정작 이 새로운 축제에 발을 들인 인원은 그에 비해 민망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천만 명이 예약한 대형 테마파크가 드디어 개장했는데 정작 놀이기구를 타러 온 사람은 동네 놀이터 수준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괴리가 발생한 걸까요? 이것은 파이 생태계가 마주한 가장 아픈 손가락, 즉
동상이몽의 문제입니다. 코어팀은 이 생태계가 실질적인 쓰임새를 가진 거대한 경제권이 되길 꿈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대다수의 파이오니어들이 꿈꾸는 것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오로지 현금화입니다. 수년간 휴대폰을 누르며 기다려온 인내심의 끝에 새로운 토큰을 공부하고 스테이킹하는 수고로움을 더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메인넷이라는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코인을 시장에 던지고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런치패드는 파이 생태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코인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코인을 받아내며 생태계를 지탱할 의지가 있는 진짜 유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 토큰이 상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 코인을 던져서 IRRA를 사고 다시 그 IRRA를 던져서 현금을 만들려는 덤핑의 연쇄고리가 형성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단순히 우리끼리의 눈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어팀이 준비한 방패, 즉 유동성 공급이라는 장치가 이 거대한 매도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과연 코어팀이 말하는 안전장치는 우리를 지켜줄 방탄조끼일까요? 아니면 함께 침몰할 구멍난 구명조끼일까요? 그 실체를 뜯어보면 더 기막힌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이런 대량 매도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아주 그럴싸한 방패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유동성 공급이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런치패드에서 IRRA 토큰을 사기 위해 지불한 파이코인을 개발자가 챙겨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유동성 풀에 몽땅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파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돈의 웅덩이를 만들어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논리죠. 솔라나 생태계에서 흔히 보는 먹튀는 절대 없을 거라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 웅덩이의 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유동성 풀은 외부에서 유입된 신선한 자본이 아니라 결국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우리끼리의 돈입니다. 생태계 내부에서 코인을 이리저리 옮겨 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가족끼리 서로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며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됐다고 기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 집 물건을 사러 들어와야 진짜 돈이 도는 법인데 지금의 설계는 철저히 내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유동성이라는 방패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발사도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때가 되면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잔인한 시장 논리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코인이 진짜 가치를 지니려면 파이오니어들끼리 서로의 코인을 사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폐쇄적인 성벽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진짜 투자가들은 파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우리끼리 파이는 대박이다라고 외치는 사이 성벽 밖의 진짜 돈들은 차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거대한 잔치와 같습니다. 1,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분명 경이롭지만 그들이 가진 코인은 아직 외부 세상에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치가 생기려면 성벽 밖의 거대 자본, 즉 기관 투자자와 고래들이 달러와 비트코인을 들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오기엔 지금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고 기괴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지켜주던 KYC라는 장벽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파이 생태계의 유망한 토큰에 투자하고 싶어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파이오니어라는 시민권을 얻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죠.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지금 파이는 그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맛집을 차려놓고 우리 마을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먹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격입니다. 장사는 동네 사람들끼리의 품앗이가 아니라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과 큰손들의 지갑을 열어야 성공하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코어팀은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앱 내에서 가스비로 쓰인다거나 생태계 결제 수단이다라는 뻔한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영리한 외부 자본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파이에 베팅하게 만들 강력한 한방, 즉 파이만이 줄 수 있는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런치패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되어야지 우리끼리 가짜 돈을 주고받는 리허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복잡한 설계의 끝에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파이코인은 진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데이터 조각으로 남게 될까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결국 IRRA 토큰의 등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 생태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잠시 머물다 떠날 뜨내기입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설계한 이 복잡한 런치패드라는 무대는 단순히 코인을 나눠주는 잔치상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이 생태계를 믿고 끝까지 함께 갈 전우인지 가려내는 거대한 압축기죠. 비유하자면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철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농부들에게 이제 직접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서 이 씨앗의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숙제를 던진 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파이의 기적은 코어팀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런치패드에서 분배받은 토큰을 단순히 현금으로 바꾸려 혈안이 된 사람들이 다수라면 파이의 미래는 사막 위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반면 이 토큰들이 실제 서비스에서 쓰이고 유통되며 하나의 살아있는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여러분이 매일 눌렀던 그 번개 버튼은 비로소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힘이 세지만 그 숫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상장 빔을 노리고 단타 수익을 챙긴 뒤 이 성벽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척박한 땅에 세워지는 첫 번째 빌딩, IRRA 토큰의 가치를 믿고 진정한 파이 경제의 일원이 되시겠습니까? 런치패드는 그 변화를 시험하는 잔혹한 첫 번째 무대이며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메인넷이라는 진짜 전장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던질 준비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실험의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훗날 여러분의 지갑에 찍힐 숫자의 단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